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구.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구기입니다. 오늘도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인천에만 설화가 어마무지하다면서요. 한 몇 편 정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체록해서 가지고 있는 설화만 해도 한 강화 빼고 네. 한 200여 인천에만. 그 비슷한 설화가 좀 많긴 한데 한 200여 편 설화. 그 200편 중에 오늘의 픽은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오늘은 남동구의 구월동이라고 있죠. 아, 네. 그 구월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월동에는 옛날 그 오달기라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이곳은 옛날 인천 도읍부가 있던 문학산, 거기 문학동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자 주막 여관들이 있었던 곳을 오달기라고 불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을 노리는 도적들이 또한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설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설화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달기의 글자가 꼬꼬닥할 때 닭자, 오달, 그리고 글자 이자, 예, 오달기. 근데 이게 구월동이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다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더 오늘 좀 궁금해집니다. 자, 얼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꽃기요 빡빡빡빡빡빡빡 꽃기요 빡빡빡빡빡빡. 오늘도 어김없이 자정이 넘는 시각 맹가는 닭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허벅지를 치며 제법 요란하게 새벽 닭의 흉내를 냈습니다. 맹가의 주막에 머물렀던 손님들은 그 소리에 얼른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새벽 닭이 벌써 우네. 얼른 길을 나서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맹가가 구월동 주막거리의 터를 잡은 이유였습니다. 성질이 괄괄하여 힘이 세고 몸집이 거대해서 맹장군이라 불렸던 그는 겉으로는 주막 주인 행세를 했지만 본업은 도둑질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좀 전에 들어온 손님은 행색을 보아하니 실속이 없구만. 아무것도 없어. 에휴, 이러다 또 이번에 공치는 거 아닌가? 이리 오너라. 아이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내일 새벽에 한양으로 가야 하니 잠깐 머물 수 있겠는가? 아,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이 손님은 돈이 좀 되겠구만. 이렇게 돈을 가졌거나 돈이 있는 눈치만 보이면 어김없이 다음 날 새벽닭 흉내를 내며 손님을 깨웠습니다. 손님들은 대개 일찍 길을 떠나기 때문이었는데요. 허둥지둥 갈채비를 서두르고 나서면 맹장군이 길목에서 기다리다 돈과 물품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금세 일대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유, 그 맹장군 이야기 들었어요? 들었지 당연히. 아유. 이번엔 사람이 죽었다지 뭐요. 뭐라고요? 사람이 죽어요? 그렇다니까. 글쎄 손님이 돈을 안 뺏기려고 길을 쓰고 보따리를 안 내줬더단소. 그랬더니 글쎄 폭력 행사를 해서는. 아이고, 숭악하다 숭악해. 근데 이 관가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있대요? 뭐라고 있기는 다
살아도 워낙에 고약하니 후한 때문에 다들 쉬쉬하나 보. 그런데 이 맹가에게는 훌륭하고 영리한 며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월동에 사는 오대라는 사람의 딸로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맹장군의 못된 행실을 마을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어 잘 알고 있었죠. 너무 치욕스러워. 어떻게 하면 이 악독한 행실을 고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었지? 마침내 며느리의 머릿속에 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손님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맹가는 또다시 자정이 되자 손님을 속이기 위한 달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꼬끼요! 빡빡빡빡빡빡빡! 꼬끼요! 빡빡빡빡빡빡! 순간 며느리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달가 우지 마라 맹장군의 인닭이다. 달가 이 노랫소리를 듣자 잠을 깨어 막 길을 떠나려던 손님들은 맹장군의 의뭉스러운 소행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맹장군 역시 며느리가 자신의 소행을 알고 있었음을 부끄럽게 여겨 자신의 소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달가 우지 마라. 그야말로 타령. 근데 진짜 서동요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노래에 힘이 있네요. 그러네요. 노래로 이 버릇 고쳤잖아요. 그 시아버지의 이 행진을 아주 그냥 확 브레이크를 걸어줬네요. 네. 자, 아무튼 정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15분 교통정보 확인합니다. TVN 교통정보센터 이명재 캐스터. 네, 먼저 아파트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 안내드립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남동걸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며느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꾀를 내서 이 시아버지를 한 번에 뉘우치게 했다는 건데 이게 조금 또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이렇게 사람이 금방 안 바뀌는데 이 며느리가 또 나중에는 상까지 받았다면서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설화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화라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설화이기 때문에 네. 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고 정작 이제 이야기할 부분들을 조금 약간 길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며느리의 슬기, 꽤 많은 며느리에 대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맹가의 뉘우치는 과정은 좀 간략하게 서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며느리 지혜로 도둑질을 멈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설화의 핵심이고 그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화의 후일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문이 나중에 관가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시아버지의 나쁜 버릇을 고쳤다라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며느리에게 상이 내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붙여져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런 면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상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 아버지의 버릇을 고쳐줘. 정의의 며느리자. 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9월동과 관련된 오늘 설화잖아요. 네. 근데 이 가운데서 오달기라는 이 지명은 좀 처음 들어보는데 대체 이 지명은 이름은 어디서 이게 유래가 된 건지 그 설화 내용만 들어서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이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네. 많이 또 알려지지도 않은 이름이고요. 네. 그 옛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시작하기 전에 그 9월동의 주막거리를 오달기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달기란 이름은 아무래도 그 며느리의 성이 오시죠. 그 오대라는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오시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시아버지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만행을 고쳐주기 위한 방법으로 닭 울음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씨와 닭 울음 그게 합쳐져 가지고 오달기라는 이름을
아마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오달기라는 지명을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걸 찾으면서 본 건데 네. 인천시에서 발행한 인천의 지명유래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지명유래 오달기라고 나와 있고 이 설화가 언급이 돼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박사님도 인천 토박이신데 처음 들어본 이름이신가요? 네. 예, 뭐 토박이는 아니지만 오래 살긴 했죠. 오래 살긴 하셨죠. 예. 정확하신 분이에요. 제가 또 잠깐 깜빡했습니다. 근데 이 설화가 맹상군이라는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또 계명구도라는 고사성어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다고 들었는데 맹상군도 그렇고 계명구도도 그렇고 조금 생소하거든요. 조금 생소하시죠. 네. 예, 우선 그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예. 기원전후로 있었던 시대인데 그 춘추전국 시대 때 그 제나라의 유양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원래 이름은 전문이라는 사람인데 예, 여기서 맹상군은 예, 그 여기 시호라는 이제 죽은 뒤에 붙여진 이제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시호가 맹상군이었어요. 예, 그리고 계명구도와 관련된 고사는 이 맹상군이 진나라 소왕의 초빙으로 그 제나라 옆에 진나라라고 또 있었는데 예. 예, 소왕의 초빙으로 진나라의 재상이 이제 되려고 했죠. 네. 예, 그런데 제나라 사람들이 좀 시기를 한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남의 나라 재상을 하고 있다니 예. 하면서 약간 모함을 한 거죠. 음모를. 예, 저 사람은 원래 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장차 제나라의 이익을 위하지 우리 진나라의 이익을 위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상으로는 적합지 못하다라고 이제 모함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죽을 위기를 처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때 이제 자신이 데리고 온 식객이라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식객이라고 하는데 네. 식객 예. 예, 그 데리고 온 식객 중에 특이한 사람이 둘이 있었다고 해요. 네. 예, 하나는 닭 울음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성대모사. 나오네. 예. 네. 동물 성대모사. 예, 또 하나는 개처럼 도적질을 잘하는 예,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식객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는데 어머. 가장 말 속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무사히 사지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이 계명구도라는 설화는 네. 현재적인 의미로는 변변치 못한 재주로 천박한 꾀를 써가지고 남을 속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고사성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이 뜻이 그거예요. 계명구도가 예. 닭개자에 울명, 네. 개구, 도둑도. 도둑죠. 맞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게 변변치 않은 걸로 이제 했는데 요즘 잘 나가는데 요거 잘하는데 약간 어쨌든. 그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쓸 줄 안다고 네. 능력이라고. 예.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설화는 그 맹씨라는 이 주막집 주인과 맹상군의 공통점 같은 맹이라는 공통점과 맞아요. 예. 달구름 소리와 또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 계명구도의 고사가 이 설화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진짜 고사성어, 예. 사자성어도 알게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계명구도는 제가 한번 언젠가는 써먹어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어디다? 이런 거 잘하니까 언젠가는 또 한번 제가 예.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야욕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예. 네, 오늘도 재밌는 설화 잘 들었고요. 계명구도라는 고사성어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곡.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입니다.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지금 살짝 엿보고 있거든요. 우리 박사님의 원고를. 와, 박사님만의 그 고뇌가
이 설화를 향한 그 애정으로 빼곡하게 지금 손글씨를 적고 예. 계세요.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설화를 직접 수집, 채집 뭐라고 하죠? 예, 채록이라고 하는데 채록도 한 것도 있고 네네. 기존에 이제 채록된 것을 제가 또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그 이야기 주머니에서 예. 오늘 들어볼 설화는 뭘까요? 혹시 산이동 설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산이동 설화요. 네, 산이동 설화. 저는 처음입니다. 그 산이동 설화는 산이나 이게 섬도 넓은 의미에서는 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산이나 섬이 이동을 하여서 현재 위치에 있게 된 그 내력을 이야기하는 걸 산이동 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대표적인 산이동 설화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울산바위와 관련된 설화를 들 수가 있어요. 흔들흔들. 네.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예. 그 설악산에는 아주 그 울산바위라고 그 유명한 바위산이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왜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있을까라는 의문 좀 한번 가져보신 맞아요. 적이 없나요? 아, 있죠. 당연히 예. 있죠. 예.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설화가 전해져 내려와요. 옛날 태초에 조물주가 예. 금강산을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전국의 유명한 산 바위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이 울산에 있는 그 이 바위도 나도 뛰어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 하고 이제 금강산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워낙 이게 울산 바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게 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죠. 무겁고 비대해가지고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강산에 어찌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금강산에는 조물주가 1만 2천 봉우리를 다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울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언제 가지 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설악산에 이르게 된 거죠. 거기서 보니까 설악산이 금강산에 비견할 만한 경치 좋은 곳이더라. 그래서 내가 울산까지 뭐 하러 가냐 여기 물러 있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설화가 재밌네요. 그러면 원래 일지망은 네, 일지망 금강산이었어. 이지망 떨어져도 괜찮아. 네. 설악산이 멋있어. 근데 인천에도 이 비슷한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설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군요.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옛날 옛적 조선이 건국을 하고 새로운 수도를 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태조 이성기에는 전국에 공고를 내게 됩니다. 새로운 도읍 건설에 참여하여 도읍을 빛내줄 산들은 모두 모이도록 하여라. 소식을 들은 전국의 산들, 특히 산세와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해 각 지역에선 최고로 쳐주는 산들이 한양으로 갈 생각에 들썩이는데요. 서해 먼 바다에 있던 만이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나 정도면 우리 지역에선 최고지. 그렇다면 이 한양에 가서 이 최고를 한번 겨뤄볼까? 우렁이 모양으로 생겼다는 우렁산도 자신감에 넘쳐 한양 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나야 뭐 충분히 도읍에 자리할 만하지. 한 자리 차지하려면 어서 가야겠어. 먼 바다에 있던 선갑도 역시 큰 꿈을 꾸며 자태를 뽐내고자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렁산 만이산 다 가네. 나도 서둘러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만이산, 우렁산, 선갑도 등의 산들은 부지런히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는데요. 그렇게 인천 지역쯤에서 모두 모였을 때였습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며 한양 쪽을 바라보던 만이산이 깜짝 놀란 듯 외쳤습니다. 저게 뭐지? 이보시오, 저 산들이 보이시오? 아이 그러게 말이요. 저기는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우렁산도 놀라 소리쳤습니다. 선갑도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한양 쪽을 바라봤는데요. 글쎄 그들이 가려던 자리에
미리 온 다른 산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먼저 온 산들이 있단 말이오? 아니 글쎄 말이요. 도대체 무슨 산들이길래 저렇게나 빨리 도착했다는 건지 참. 어디? 가만. 아이, 삼각산? 아이, 남산 같은데? 다시 봐도 만이산과 우렁산, 선갑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삼각산과 남산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도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죠. 산들은 이내 좌절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한양에 갈 의미가 없잖아. 그러게나 말이요. 다시 먼 길을 돌고 돌아 고향으로 언제 간단 말이요.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만이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돌아봤죠. 선선한 바람과 바다 내음, 훌륭한 자연 환경이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가만, 여기가 인천이라고 했어? 이곳 역시 이 한양 못지않게 아주 훌륭해 보여. 저도 마침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재주를 뽐내기에는 손색이 없는 곳인 듯합니다. 그럼 먼 길 다시 가지 말고 우리 이곳에 자리를 잡는 게 어떻소?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산들은 한양에 가지 못한 아쉬움 대신 인천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설화입니다. 이렇게 또 다 서울로 가려고 그래요. 인천이 결국에 인천에 있었잖아. 그럼요. 결국 끝은 인천입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려고 그럼 했는데 잠깐 어쨌든. 기분 전환하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인천의 교통 상황 살펴볼까요? TBN 교통정보센터 백다은 캐스터. TBN 15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시내도로 지금까지 TBN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우리 남동걸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산 역할 한 거예요. 네. 저는 만이산. 네, 저는 우렁산인데 우렁산은 약간 좀 급이 떨어지는 느낌의 목소리인데. 우렁산 기분은 좀 언짢을 것 같은데. 나는 참 그런지 몰랐습니다. 기파리. 약간 그런 느낌이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산이 의인화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울산바위설화도 비슷하고 이렇게 산 이동 설화가 전국적으로도 좀 많이 있다고요. 네, 이 산이동 설화도 아마 전국적인 분포로 이루어진 설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산이나 섬이 이동하다가 현재 위치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그 경위를 이야기하는 설화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자긍심을 이야기하기 위한 설화이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산이동 설화는 구성 형태에 따라서 단순 구조형과 복잡 구조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 구조형, 복잡 구조형.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 겁니까? 말 그대로 단순 구조라는 건 구조가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이동 설화인데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떠내려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어디서 떠내려온 산이 여기에 멈춰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줄거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유형을 이제 단순 구조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그 계양산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미추홀의 그 수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산들도 떠내려온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야기가 아주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봉산 같은 경우는 먼 바다에서 그냥 떠내려와서 현재 위치에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 네, 거기에 비해서 계양산은 약간의 줄거리가 또 포함이 돼 있긴 한데 그래도 단순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게 계양산이 만이산의 한 자락이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네, 그래서 한 자락이 떠내려 와가지고 현재 위치에 머물렀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만이산을 형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양산을 아우산 얘기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 예. 이런 경우를 이제 단순 구조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복잡 구조형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그 울산바위설화와 같이 그 천지창조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아니면 인천의 앞에서 거기에서 보여드렸듯이 산처럼 건도 즉 이제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는데 참여하기 위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적 의식 아래에서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설화를 그러니까 복잡구조형이라고. 여기에 뭔가 좀 약간 사연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깊은 사연이 들어가네요.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이 산 이동 설화는 복잡구조형인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설화는 한양을 구성하는데, 즉 도읍을 구성하는데 참여를 하기 위해서 먼 바다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복잡구조형 산이동 설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해서 멀리서 떠내려오다가 삼각산이나 이제 목멱산이라고 지금 남산이라고 하죠. 예. 그 남산이 먼저 서울에 들어앉은 모습을 보고 이제 인천에 주저앉았다. 이미 졌어. 예. 그러니까 즉 건도 목적하에 참여한 설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밝혀드려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예, 앞에 극에서는 만이산, 우렁산, 성갑산, 예. 성갑도죠. 이 세 산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설화는 세 산이 같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 각 산들이 이런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재미를 위해서 이 세 산을 합쳐서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지. 거의 비슷한 줄거리인 겁니다. 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이제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하고 머물렀다라는 점에서 아까 복잡구조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복잡구조형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산 이동설화는 예. 건도 참여 좌절형 설화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맞네요. 네. 아니, 좌절하지 않고 인천에 지금 만족한다고 지금 많이 산이 그러던데.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좌절하지는 않죠. 당시에는 처음엔 좌절했다가 극복했다고. 반론 제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천에 전해지는 이런 산 이동 설화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도 참여 좌절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여기 주목할 점은 좌절이 주목이 아니죠. 네. 이 세 산들이 단순히 건도 참여에 불발됐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도 이제 불발됐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현 위치인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자기 거죠. 주도형 자리 잡은. 그렇죠. 그 앞에 말씀드린 울산바위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바위 설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설악산이 금강산에 못지 않다라고 여겨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설악산에 머물게 된 거죠. 예. 이것을 인천에 있는 이 세 산에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 산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천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인천도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에 버금갈 만한 도시다라고 그렇죠.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견할 만한 곳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재주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본다면 이 설화는 전승된 이유가 예. 전승자들 입장에서는 그 인천에 대한 자긍심이 반영이 돼 있는 것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인천 야곡으로. 기승전결에서 기승전 인천으로 가는 오늘 거죠. 설화가 재밌네요, 정말. 저는 오늘 이야기가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 산이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요. 사실 얼마나. 뭐 비행기 타면 작게 보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요. 뭐 그런 느낌적으로. 우리 썸머 키드님이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 태풍이 오니까 오늘 이야기에도 비바람이 나올걸. 근데 듣고 보시다 보니까 비가 바람이 안 나오네 하셨고 근데 듣고 보니 또 지질학적으로는 아주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평을 주셨네요. 뭐 산들이 이동하면서 바람의 영향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 박사님은 다 받아주셔. 아이, 어떤 그럼요. 말씀을 드려요. 참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또 박사님 덕분에 우리 인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네. 한 스푼 더해진 느낌입니다. 네, 우리 경인 지역의 설화 여행 다음 주는 한 주 쉬어야 될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아닐걸? 그때 가봐야 알걸. 네. 예. 태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또 우리 지켜봐야 될걸.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곡.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입니다. 여행의 길라잡이시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임시 공휴일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내셨어요? 공휴일이라도 오늘 좀 쉬지를 못했는데요. 예. 원고가 좀 밀린 게 있어서 또 기고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너무 멋지시네요. 바쁘셨을걸. 막 예. 기고하다가 어머 예. 시간이 6시잖아. 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오신 역시 거잖아요. 예. 일에 열심히 빠진 우리 그 도시남의 멋진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멋지시. 박사님처럼 살고 싶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설화인가요? 예, 오늘 설화는 그 옹진군 덕정면 아시죠? 네. 거기에 속해 있는 구롭도와 백아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두 섬 사이에 그 바위 3개가 우뚝 솟아 있는 그 선단녀라고 하는데요. 선단녀. 예, 그 선단녀에 대한 그 바위죠. 거기에 얽힌 설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롭도는 인천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90km 정도. 그다음에 덕적도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13km 정도 해상에 있는 섬인데요. 네. 아마 이 섬은 근래 여러 가지 이슈로 꽤 익숙해 있는 섬이죠. 예. 선단녀는 바로 이 구롭도에서 남쪽으로 약 한 4km 정도 해상에 있는 3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섬입니다. 네. 뭐 섬이라기보단 여라고 하는데요. 그 여는 돌바위를 흔히 지칭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선단이라는 여가 되는 거죠. 예. 이 3개의 바위는 각각 오빠바위라고도 하고 누이바위, 그다음에 할미바위 각각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선단여를 검색하셔서 그 사진을 좀 보시면서 오늘 전설을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고 바위에 얽힌 전설이라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얼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백아도라는 섬에 노부부와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노부부가 하루 사이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남매는 서러히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엄마 아버지 저희 두고 가지 마세요. 저희도 데려가세요. 그때 인근 외딴 섬에 홀로 외로이 살던 마귀 할멈이 여동생을 납치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외로운데 잘 됐군. 너 나랑 같이 살자꾸나. 안 돼! 안 돼! 내 동생 내놔! 그 후 시간은 흐르고 흘러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장성한 오빠는 홀로 조각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 풍랑을 맞아 어떤 섬에 닻을 내리고 머무르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어여쁜 처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둘은 사랑의 밀회를 나누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어여쁜 처녀는 바로 마귀 할멈이 데려간 동생이었기 때문이죠. 하늘이 허락지 않은 사랑. 하늘에서 보고 있던 하느님은 선녀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일러주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린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맞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현실을 믿지 않았고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분노한 하느님은 천둥과 번개를 내려 남매와 함께 그 상황을 만들었던 마귀 할멈까지 모두 죽여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후 그곳에는 3개의 바위가 우뚝 솟아올라 오빠 바위, 누이 바위, 할미 바위라고 불렸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선녀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벼락을 맞아 죽은 남매를 두고 선녀들이 너무 안타까워 붉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 하여
선단여라고 했다는 전설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네. 출생의 비밀. 아, 또 남매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렇죠. 가을 동화 생각나네요. 알고 보니까 남매였던 거. 돼. 그 전에는 또 느낌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느낌. 모든 우리 드라마가 여기서 나왔다. 약간 근데 좀 옛날 쪽으로 가셨네요 오늘 드라마가. 설화라 근래도 그런가? 있어요? 근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겠네요. 이게 근친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 예전에는 예. 예전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한데. 예. 아까 잠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굴업도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잖아요. 네. 워낙 아름다워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도 하시고 천연기념물로도 뭐 약간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다고 하고요. 네. 선단여에 또 이렇게 기이한 예. 그런 또 설화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내용도 기이합니다만은 제가 사진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 선단여의 모습 자체도 참 기이합니다. 지금 이게 세 가지의 기둥이 서 있는 거잖아요. 돌이. 네. 그런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 개만 보이고 그렇죠. 어떤 때는 두 개, 어떤 예. 때는 세 개가 보인대요.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은 이제 일렬로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하나로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신비하고 예. 그래서 또 안개 낀 날은 더 영험해 보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 찾으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머머머. 주상절리 보이죠? 그럼요. 예. 또 옆에는 또 곰바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런 형상을 보았을 때 이런 설화가 나오기는 딱 제격이다. 근데 우리는 예. 참 인천에 살았으면서 사진으로만 보고 열심히 설명을. 우리 한번 갑시다. 여러분 가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좀 이렇게 설 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께 말씀드리는데 박사님 같이 가요. 같이 가시죠. 같이 체록도 하고 네. 한번 가서. 좋죠. 바로 안 나오네요. 답변은. 약간 못 믿어온 것도 있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한 두어 번 갔다 오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좀 인상이 어떠셨는지 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자, 교통정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5분 교통정보 TBN 교통정보센터 이명재 캐스터. TBN 15분 교통정보입니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인 오늘 대체로 지금까지 TBN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입니다. 우리 3058번님이 아마도 열심히 듣고 있을걸. 우리 남동걸 박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걸걸 박사님이라고 하셨고 우리 수정님은 인천의 전설 인천 야곡 이야기 듣는 게 참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오셨어요. 우리 김영자님도 오늘 두 분의 연기가 재밌었습니다 라면서 물음표. 메소드 물음표는 뭘까요? 약간 느낌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막장 드라마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매가 남매인지 모르고 사랑을 했고 어머.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천벌 받아서 아이고. 아까 중간에 꽉꽉. 천벌 예. 치면서 죽었다고. 근데 여러분 전설은 전설일 뿐입니다. 예. 이 선단여와 관련된 또 다른 설화도 있다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단여라는 바위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관계로 여러 개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선단여라는 이름이 아까 뭐 할매 바위니 뭐 누이 바위, 오빠 바위라고 있었잖아요. 그 예. 이름 외에 또 선단여라는 이름 외에 조금 약간 어려운 이름인데 망구 할매 봇돌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봇돌. 네, 봇돌인데. 보의 시옷 받침이군요. 예, 이 봇돌은 뭐냐면 요즘은 좀 보기 힘든데 그 재래식 화장실이 있죠. 예. 거기에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두 다리를 걸쳐야 되는데 그 두 다리 걸치는 그 돌을 봇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돌을 봇돌이라 하는. 바위를 보시면 이제 아마 예. 이렇게 아마 이해가 쉽게 될 알죠. 텐데. 네. 다 이름이 있었어.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네, 그래서 그 망구할매가 바로 이 봇돌에 앉아가지고 소변 오줌을 넣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오줌을 넣은 덕분에 그 덕적군도 앞바다는 마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또 양이 많아졌어요. 양이 많다라는 건 또 체격이 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소변을 이 정도로 봤다라고 하면 보통 체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어느 정도 컸냐라고 하냐면 키가 그 서해 바다가 있죠. 네. 그 서해 바다가 이 할매가 서면 무릎에 겨우 찰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거인이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할매가 첨벙첨벙 바다 위를 이제 걸어 다니다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이제 풍독골 그 어디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거기에서 놀다가 일어나 보니까 입은 바지 안에 새우가 잔뜩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 바지가 얼마나 컸냐면 예. 여기에 들어가 있던 새우의 양이 당시 섬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았을 정도의 양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거인설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스펙타클 블록버스터급입니다. 왠지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걸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풍어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이 덕적군도의 망구 할매 같은 이런 역할이 인천 지역에만 나타나는 그런 인물은 아닌 거죠? 네, 그 망구 할매라는 이 이름은 그 넓게 말하면 제주도의 그 선문대 할망이라고 있어요. 제주를 처음 만든 할머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지리산에도 그 마구할미라고 또 있고요. 마구할미. 네, 다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구할미 또는 마기할미 할멈 이거와 괴를 같이 하는 여신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극에 소개한 설화에서 나오는 마기할멈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망구할매는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극했던 그 극에 나왔던 마귀할멈, 그 누이 데려갔던 마귀할멈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망구할매하고 좀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두 할머니가 성질은 너무 다르신데요. 그렇죠. 한 번은 되게 인자하시고 한 번은 아주 못됐고. 네네. 그 근본적으로 마귀할멈과 망구할멈은 같은 의미를 지닌 여신이나 이게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권계현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설화에 나타나는 이 등장하는 여신들은 이미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극에서 나오는 그 마귀할멈은 마귀란 말 그대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남매가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은 모두 죽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이 마귀할멈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비해서 뒤에 나온 망구할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설화의 망구할매는 인간적이고도 해학적인 즉 오줌 누는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친근한 이미지죠. 새우를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이런 행위 그런 친근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적군도의 설화에 등장하는 망구할매 또는 마귀할멈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여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망구할매랑 관련된 또 다른 설화도 좀 있습니까? 네, 또 다른 설화가 또 있습니다. 이 선단녀와 망구할매와 관련된 다른 설화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옛날 덕적군도에 망구할매가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 체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죠. 거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루는 이 망구할매가 치마폭에 흙을 가득 담고 산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크니까 일단. 통 크십니다 이분 진짜. 근데 산을 쌓다가 산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무너진 그 산 흙을 주먹으로 팍 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흙이 흩어지면서 각각 섬들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각흘도라는 섬이고 각흘도. 또 하나가 지금 소개해드린 선단녀 또 그렇게 생겼다라는 설화도 있습니다. 선단녀. 또 모양이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박사님도 여기 선단녀를 직접 가보신 거잖아요. 네네, 가봤습니다.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여기 많이 가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선단녀는 제가 덕적도는 한 두세 번 간 것 같은데 선단녀를 간 것은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한 번 정도밖에 아마 못 본 것 같고. 어떠셨어요? 실제로 보셨을 때 느낌이? 근데 사실은 멀리서 보는 게 더 아름답고 멋있겠죠. 멋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세요. 아주 바위가 진짜 특이하게 생겼고 바다 한가운데 이제 세 개가 딱 우뚝 솟아 있으니까 상당히 주목되는 바위라고 볼 수도 있죠. 진짜 이거 뭐 자연경관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곳이라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화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박사님 같이 가요. 같이 가시죠. 초반에 제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두 번 갔습니다. 그만하시죠. 이 방송의 경품에 섬승선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문자를 보내서 한번 이걸 탈까요? 한번 인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화 같이 들으면서 가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도슨트처럼 박사님 함께 가면은 이야기거리가 아주 풍족할 것 같아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방송을 또 대체하는 것도. 꿈을 꿔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남동걸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